플랜트 건설 노조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원청인 포스코에 책임이 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부지의 시추기 철거 작업이 지난 주말 강행돼 포항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정부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측이 임금을 2.1% 삭감하겠다고 밝혀 노조가 파업에 나섰는데 전면적인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 앞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원들이 사측의 임금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파업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4,900여 명이 공동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포항 지부는 90.9%의 압도적 찬성률로 광양 지부도 68.5%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에서 포항 지역 사측은 임금을 2.1% 삭감하는 안을 제시했고 광양 지역 사측도 동결안을 제시했는데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임금은 이 포스코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본사 앞에서 저희 적정 임금을 책임지라고 지금 부분 파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원청인 포스코가 설비 투자를 줄이고 발주 금액을 낮게 책정해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포스코가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면적인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경쟁으로 저단가로 들어가다 보니 공사 금액은 갈수록 줄어들게 되고 업체들도 경영에 위기가 오게 되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철강 경기 불황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노조 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자재비나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는데 포스코에서는 설계비가 전혀 상승이 되지 않고 있어요. 평균 한 해에 한두 회사씩 문을 닫습니다. 경영난에. 플랜트 건설 노조의 전면적인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조업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반면 제대로 치료를 받았다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1위. 경북의 안타까운 의료 현실입니다. 이런 결과는 경북의 턱없이 부족한 의대 정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지역 의과대학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유일하고 정원은 49명에 불과합니다. 통계 자료를 낼 때마다 경상북도와 자주 비교되는 전라북도를 살펴볼까요? 전북은 인구 181만 명에 의대는 전북대와 원광대 2곳, 정원은 235명입니다. 2018년 2월 남원에 있는 서남대가 폐교하기 전 전북의 의대 정원은 284명까지 갔었습니다. 현재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경북이 1.8명, 전북은 12.9명,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구에 의대가 많아서 그렇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구 경북의 전체 인구는 517만 명에 의대 정원은 351명, 인구 10만 명당으로 계산하면 6.8명이고 광주, 전남, 전북은 인구 511만 명에 의대 정원 485명,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9.5명입니다. 게다가 경북 몫으로 배정된 동국대 의대는 경기도 일산병원에서 주요 실습을 하고 졸업생 대부분이 경북을 빠져나갑니다. 이곳에는 상급 병원이 없어서 경기권 등에 환자가 이송되는 현실을 맛보았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반드시 공공의료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필요하고 게다가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고급 인력을 두루 갖춘 포항은 의료산업 선진화에 꼭 필요한 이른바 의사과학자 등 바이오 전문가 양성에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는 방사능 가속기, 바이오 관련 연구소, 기업, 그리고 최고 수준의 대학이 있어 최첨단 과학기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만큼 연구 중심의 의과대학 설립의 최적지입니다.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바이오 의료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기회를 주는 것.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부지의 시축이 철거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세종시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시축이 철거 작업이 강행될 경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포항 지역 주민들과의 무력 충돌이 우려된다며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축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시축이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축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끝내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강구면 오포1이 침수 피해 주민들은 오늘 영덕군청과 강구역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보상 등 생존권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강구역이 들어서면서 3년 연속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집중호우 당시 영덕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덕군은 현재 배수터널과 하천 정비 등 700억 원 규모의 재해 방지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고 긴급 재해성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우여곡절을 딛고 이제 본격 추진됩니다. 2024년에 착공해서 2028년에 개항할 예정인데요. 경북의 지도를 바꾸는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오는 14일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 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 부지로 확정 의결합니다. 최종 이전지 선정 과정이 1년 6개월 정도 지연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공항이기 때문에 군공항 절차, 민간공항 절차,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지원시설, 공항 신도시라든가 광역교통망 이렇게 세 가지 절차가 동시에 시행되어야 됩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각각 기본 계획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데 2024년 착공해 2028년 동시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공항보다 2.2배 큰 규모로 유럽과 북미 등 중장거리 국제 노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건설됩니다. 경상북도는 의성과 군위에 각각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항공 클러스터를 만들고 공항 경제권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소멸 위험 지역 두 곳의 도약과 함께 항공산업을 유치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경북에 마련되는 동시 효과가 기대됩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도 추진됩니다. 통합신공항과 대구를 잇는 공항철도가 건설되고 중앙고속도로도 확장됩니다. 공항 건설이라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에 교통망 구축과 연관 산업을 더한 생산 유발 효과가 3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TK판 뉴딜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항과 연관된 그 배후도시, 인천이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도 아마 지역적으로 큰 그 경제적인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이 듭니다. 공동 유치 신청 막판 과정에서 소외감을 갖게 된 의성의 민심을 달래고 사업 본궤도에서는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동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수들을 폭행하고 폭행을 사주한 혐의로 철인 3종 경주시청팀 주장 장모 선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선수는 지난 6월 숨진 고 최숙현 선수와 동료 선수들을 폭행하고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에 장세호 전 칠곡 군수가 선출됐습니다. 장 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등 외연 확장에 힘쓰고 당정협의회 정례화와 민주연구원 분원 설치, 지역위원회 활성화 등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칠곡 군수에 당선된 장세호 위원장은 현재 고령 성주 칠곡 지역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북 동해안은 오늘 하루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내일 낮 기온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의 영향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울진에는 내일까지 짧고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극과 극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울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장마가 지난 경북 동해안에는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경보가, 영덕과 울진,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울진군 평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있어 내일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울진에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포항, 영덕이 33도, 울진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4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9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오전까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등록되지 않은 콤비보트를 운항한 50대와 무면허로 수상 오토바이를 탄 40대가 포항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어제 오전 11시쯤 포항시 연암항 200m 해상에서 무등록 콤비보트에 지인 8명을 태우고 불법 운항한 혐의로 59살 A씨를 검거했고 이어 오후 4시 50분쯤에는 포항 송도해수욕장에서 가족 소유의 수상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42살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포항 지역에서 맨발 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포항시는 맨발 걷기에 적합한 도시숲과 해수욕장 8곳을 맨발로 8선에 선정했습니다. 맨발로 8선은 송도 솔밭과 해도 도시숲, 흥해 북천수 등의 도시숲과 영일대 해수욕장, 흥해 용한리 해변 등으로 구성됐고 시는 이들 지역에 안내판과 세족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맨발 걷기는 지압과 접지를 통해 심혈관계 기능을 개선하고 불면증 해소와 면역력 증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릉공항이 당초 시계 비행에서 계기 비행도 할 수 있는 공항으로 건설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기본계획 변경안에 각종 항행 안전시설이 추가돼 주 야간에도 항공기 계기를 통해 이착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울릉공항 부지 면적도 당초보다 17,000여 제곱미터가 늘어난 43만여 제곱미터로 증가했고 헬기와 소형 항공기가 계류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됩니다. 울릉공항은 울릉읍 사동리 사동항 일대에 6,6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울진과 영덕 수영장이 잇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울진군은 오늘부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다시 열었고 영덕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수영장을 재개장했습니다. 영덕과 울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간별 10명 이하로 입장객을 제한하고 하루 2차례 이상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찰과 함께 상습 정체도로 3곳에 신호 연동과 주기를 변경해서 교통 흐름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계림고 삼거리에서 현곡면까지, 용담로와 산업로 근화여고에서 청강사까지, 강변로 금장교에서 터미널까지의 통행 속도가 평일 기준 시속 34.4km에서 42.7km로 24% 개선됐습니다. 또 국도 7호선 외동읍 구간도 시속 30.4km에서 38.3km로 빨라졌습니다. 경주시는 신호 개선 외에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